네, 증시전략센터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매력 중이 하나가 그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또 밀리다가 다시 1.7%대로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밀렸었죠. 장 상황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긴 한데 코스닥 역시 불안합니다. 1.4%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00선이 무너지면서 시장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 시각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왜 이렇게 되고 있나 했더니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또다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30포인트 하락하면서 16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1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데요. 10시 구간에 1600포인트마저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낙폭을 줄이면서 1610포인트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셀코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흘째 매도하면서 현재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2,900억 원, 3,000억 가까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현재 3,000억 원 사고 있고 기관이 800억 넘게 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12시 구간 현재 490포인트 후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7포인트 하락한 4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하락한 501의 장을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는 50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현재 490포인트 후반에서 머물면서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도했던 개인이 매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개인이 120억 원 사고 있고 외국인 역시 18억 원 소폭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112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로화가 폭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18원 10전 오른 1,16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여기에 환율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오늘 갭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유로화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추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 넘게 떨어지면서 78만 원 선도 무너졌습니다. 포스코 역시 1.6% 떨어지고 있고 현대차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만도가 상장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1인 보유 한도를 3% 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2%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종목 모두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KB금융도 1.5% 떨어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어제는 강보합에 마감됐지만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현재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SK텔레콤과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서 역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SK컴즈 어제는 8% 이상 급등했는데 오늘은 6%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1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6%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메가스터디와 CJ오쇼핑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급락했던 자동차 관련주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상장 첫날인 만도가 급등하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1%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만도가 상장 첫날인데요. 8%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한일 이화와 KB 오토시스도 3%, 5% 오르면서 자동차 관련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폭락할 때는 증권주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증권주 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증권도 3% 크게 하락하고 있고 현대증권이 사흘째 하락하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2%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풍력주가 오늘 약세장 속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용이 0.5% 오르고 있습니다. 용현 BM도 2% 크게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진소재와 유니슨 현재 강보합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스코 역시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황 살펴봤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1.8%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4%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죠. 최희영 연구원으로부터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좀 상당히 불안한데 오늘장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유럽의 금융위기가 간단히 끝나지 않고 계속 재점화되는 모습인데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랑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한번 터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또 다시 그 해결책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불거지면서 다시 급락하는 그런 전형적인 약세장을 다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거래소 종합의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지금 차례로 깨고 내려오고 지금 1년 평균 차트인데 그 241선이 지금 유일하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610선이 241선인데 아까는 장중에 1600선을 상당히 위협하는 모습까지 보여왔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세도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관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 하락이 일어날지 아니면 지금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에너지가 많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도 지금 고점 대비 약 10% 정도의 지금 낙폭이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또 반발 매수세가 다시 나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을 좀 소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가담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작년 11월 두바이 위기 그리고 2월 달에도 지금 1550선을 위협을 했었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 자체가 지금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금리가 지금 2%로 계속 초저금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삼성생명 공모 때도 많은 돈이 몰렸던 것처럼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그런 저가 매수 세력이 상당히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그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도 될지 지금 당장 오늘 참여해도 될까요? 지금 보통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네. 손실을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주식에서 모두가 함께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보통 어떤 사람이 손실이 어떤 사람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 예. 과감하게 좀 매수에 가담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또 신규 상장한 만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네,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실 텐데요. 이번 차트는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새로 상장한 차트이기 때문에 일봉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만 해도 별로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 점심시간 정도 되면서 상당히 강한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공모가가 83,000원이었고 오늘 고가가 109,000원입니다. 지금 목표가를 12만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를 8만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 만도를 보면은 일단 비교할 수 있는 업종이 현대모비스하고 한라공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은 현대모비스로 보시고 시가총액과 그런 평가 자체는 지금 한라공조로 보시면 되겠는데 두 종목 모두 최근 들어서 약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계속적인 그 자동차 업종의 호황으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는 지금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이런 지수 급락세에도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계속 주가가 지금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도 지금 시총이 1조가 넘지만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좀
매수에 가담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에 대한 말씀 들어봤는데 1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스타 Q&A가 이어집니다. 네,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 390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GS건설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8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건설 경기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지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건설업종 자체가 경기를 많이 탑니다.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데 이 펀드에서 평가하는 이야기처럼 베타가 좀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미분양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의외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 4월 23일에 1차 미분양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소위 말하는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되는, 즉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정도로만 매입을 해주겠다. 사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50%에 팔아서는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물론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상당히 대규모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에서도 상당히 쌓아놓은 현금이 많기 때문에 당장 큰 유동성 위기를 겪지는 않겠지만 집값이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얼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대출금리도 지금 연동해서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집값이 경기 자체가 단기적으로 지금 회복되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GS건설 역시 이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럼 향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은 일단은 지금은 관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손절도 아니고 추가 매입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바닥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꾸준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곤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강한 급반등은 어려울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강한 급반등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저가 추가 매수를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비중이 20% 비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묻어 놓으신다는 마음으로 네. 지금 손실이 좀 15% 정도 있으실 텐데 약간 잊어버리시고 좀 미래를 기약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경기가 또 살아나면 상당히 한 가을 정도 돼서는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꾹 참고 기다려보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실이 있다 보니까 또 비중 조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20% 비중은 그대로 20% 쭉 정도는 가져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LG하우시스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5404님께서 올려주셨고 91,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따로 비중은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비중까지 함께 꼭 남겨주시고요. LG하우시스가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하우시스, LG화학에서 분리된 회사인데 상장 직후에 약간 오른 이후로 상당히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GS건설하고 약간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이게 건축 내장재 회사 아닙니까? 건축 내장재는 당연히 아파트 경기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도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집값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축 내장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중소형 인테리어 회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 자체가 지금 LG하우시스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역시 건설주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회사가 특별히 적자를 보거나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투자 심리 자체가 건설주라든지 건설 관련주와 투자를 하려는 그런 매기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지금 매입 단가가 91,000원 정도면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가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좀 쿡 참고 기다려보시면 좋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한 10%, 20% 정도의 단기 반등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비중, GS건설과 마찬가지로 LG하우시스 역시 앞으로도 한번 꾸준히 한번 가져가보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막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8966님께서 문자를 올려주셨는데 SM을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SM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9,6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예.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만원 선 위에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죠. 네, 지금 SM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증권회사에서 예상한 SM의 실적 자체가 올해 1분기에 한 20억 정도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왔습니다. 지금 SM이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연예인들이 소녀시대, FX, 강타, 뭐 동방신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룹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외 로열티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지금 음원 수입 자체가 수입 구조가 개편되고 지금 아이폰에서도 지금 추가적인 매출 향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또 3D 테마까지 얼마 전에 아바타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하고 또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이죠. 이수만 회장하고 또 삼성전자 TV 사장까지 모여가지고 지금 3D 발전 즉 SM 소녀시대의 동영상 등등을 앞으로 삼성전자 TV에 네. 접목을 시켜가지고 함께 발전을 해보자 그런 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또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닥이 500이 깨지면서 1.5%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2% 상승을 했다는 건 만약에 오늘 약세장이 아니라면 한 5%에서 10% 정도의 상승이 네. 예상되는 종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신고가를 추가적으로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지금 10,000원에서 지금 매매 공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겠지만 이런 종목은 내릴 때는 적게 내리고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수익은 꾸준히 유지를 하시고 목표가를 좀 대담하게 이런 신고가 종목이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15,000원 정도로 보시고 꾸준히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녀시대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씩 웃어주셨는데 15,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M에 대한 상담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대우건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8814님께서 올려주셨는데 1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또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 않았네요. 뭐 지금 매수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기에는 뭐 언제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손실이 일단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상으로 잠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3%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우건설도 지금 계속 신저가를 지금 연준 기준으로 신저가를 지금 거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네. 1월 초에 지금 8,0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계속 추세적으로 내리고 있고 요즘 들어서 조정장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지수가 좋을 때도 건설주들은 계속 신저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은 외인 기관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사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좀 비관적인 상황이죠. 지금 건설주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GS건설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대우건설은 지금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데 금호그룹에서 얼마 전에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려다가 결국 인수에 실패를 하고 금호그룹 자체도 지금 유동성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지금 섣불리 특히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입을 하려는 그런 주인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자면 든든한 주인이 나타난다면 대우건설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 하락 또는 횡보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네. 매입가가 얼마로 가셨죠? 지금 14,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거의 손실이 15,000원 가까이 되셨는데 이런 네. 경우라면 비중은 없나요? 비중은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팔리면 또 바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매도도 지금 권하지 않고 물타기라고 하는 추가 매입도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관망을 좀 하시고 네.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건설사라면 제가 바로 손절매를 하라고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대형 건설사는 뭐 유동성 위기가 있거나 당장 네. 적자가 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만 경기가 안 좋은 걸 뿐이기 때문에 좀 꾹 참고 기다려 보시면 또 업종이라는 게 순환하기 때문에 네.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좀 그냥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84님, 뭐 비중을 저희에게 추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이 비중 문자로 빠르게 날려주십시오. 일단 대우건설에 대한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삼천리 자전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따로 없습니다. 매수를 일단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초보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삼천리 자전거가
작년에 굉장히 큰 시대를 냈다가 요즘 들어서 약간 테마가 약간 죽은 것도 있고요.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좀 끌려내려온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크게 좋지도 않고 크게 나쁘지도 않은 한 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소식이 나와서 지금 주가가 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판단을 해보면 충분히 매입에 가담해 볼 만한 좋은 주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저도 오늘 삼천리 자전거의 자회사인 참저운 레저를 30%나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갖고 계신 경우라면은 또 역시 중장기적으로 자전거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주고, 특히 5월 달에는 전기 자전거가 또 국내에서 지금 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격이 한 12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꺾였지만 앞으로 또 오르게 되면 유가가 오를수록 친환경 또는 대체 에너지가 굉장히 각광이 됩니다. 또 웰빙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전거주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부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 종목은 좀 현금이 있으시면 추가 매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입을 한다. 일단 비중을 따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참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할 정도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LG전자에 대해서 질문 올려주셨네요. LG전자 가지고 계신 가격이 12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LG전자 오늘 역시 좀 만만치 않게 하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LG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10만 1,500원 선이거든요. 예, LG전자 제가 상당히 애정이 많은 종목이고 방송 포트에도 편입을 했다가 네. 조금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뭐 장이 밀리니까 대형 IT주가 밀리는 것도 있지만, 좀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그 휴대폰 사업부의 그런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이폰이 나오고 또 아이폰 수혜주들이 나오는 것처럼 아이폰이 하나의 시장을 잠식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업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LG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분기가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성장성입니다. 지금 당장 그 생활 가전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룹 자체 또는 LG전자의 그런 비전을 좀 보여달라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수급도 안 좋고 핸드폰 사업부의 매출이 굉장히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리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단계로 지금 주가가 내렸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꼭 위에서 사면 손실을 보기가 쉬운 거고, 네. 아무리 나쁜 종목도 싸게 사면 또 나중에 주가가 반등해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10만 원 선에서는 과감하게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좀 이런 대형주일수록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좀 기다리는 수익이 필요한데, 이제는 다시 또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샀을 때는 10만 3,500원에 샀는데 오늘은 10만 1,500원까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추가적인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또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지금 현 가격 수준대를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만 원 선이 깨질지 안 깨질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 구간에서도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희용 연구원과 함께 이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1.6% 하락하면서 시장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615포인트고요. 코스닥 500선 아래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497포인트. 낙폭은 1.36%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이 또 이만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소폭의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연 2%대로 내려가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인 3%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이번 주부터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금리를 3.42에서 4.82%로 고시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신규 6개월형 기준 주택대출 금리를 3.46에서 4.88%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 속에 다음 달 신도시와 서울 등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동탄, 파주, 판교 등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내달 5,500여 가구에 이르고 서울도 3,8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해외 곳곳에서 대외 불안 요인이 터지자 외화 유동성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오늘 대외 문제로 마음을 졸이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내 외화 유동성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외화 유동성 및 외환 파생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남유럽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현재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을 공고히 하고 고용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소재 개발에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의 국산화율을 5년 내 현재 50%에서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달까지 패널, 장비 기업이 참여하는 차세대 LCD 장비 소재 개발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LCD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업체의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관합동 디스플레이 융합 포럼을 운영해 수직 계열화된 패널 장비 기업 간 관계를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한미 통상장관들은 비준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새벽 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미 측이 중간선거 이후에는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분명한 찬스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 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미 FTA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의회 비준을 위해 자동차나 쇠고기 교역 등에 있어 추가 요구가 계속 있을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문제를 드렸었죠. 이 비타민 문제, 이 금속활자와 추구기 등을 발명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계승하기 위해 지정한 5월 19일, 바로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1번이 바로 발명의 날이었는데 이 발명의 날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만우절은 아니죠. 먼저 하이리치 당첨자부터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83님, 그리고 5251님, 4203님께서 하이리치 이 상품권을 받게 되셨고요. 그리고 로댕전 티켓 받으실 분 두 분이 선정됐습니다. 5109님, 그리고 3253님이 선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상품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현재 1.5%, 코스닥이 1.3%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변동성이 계속해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도 저희가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